또 찬찬히 풀어볼게요. 5번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억 대리인이 여러 명 있어요. 무슨 대리가 원칙? 각자 니은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 118조 보존행위 할 수 있죠. 근데 보존행위만 틀렸죠. 보존행위 및 이용 계량행위까지 할 수 있죠. 자, 디귿. 자, 이건 이제 표현대리에 관련 다음 주에 할 건데 간단히 한번 표현대리란 무권대리인데 본인에게 유효가 되는 무권대리가 표현대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A 토지 관련된 서류를 넘겨주면서 담보대출을 받아와라 그랬어요. 뭐 위임장 당연히 줬고요. 그런데 을이 이 서류를 가지고 매각을 했어요. 자, 그럼 매각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무권대리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게 무권대리라는 사실 전혀 모르더라. 선의 무과실. 왜 그럴까? 왜 병은 을에게 매각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을이 병에게 위임장을 보여줬는데 왜 위임장에 이렇게 써 있어? A 토지 거래 관련 권한 위임 이렇게 써 있어. 근데 거래 속에는 매매도 들어있죠. 그러니까 갑이 써준 위임장에 거래 관련 사항을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니 병은 당연히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에. 근데 갑은 왜 이렇게 써줬을까요? 모르지. 모른다 그랬어요. 갑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실제로요, 우리 위임장 써줄 때요, 희미하게 써주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정확하게 위임을 해야 되는데 대충 두리뭉술이하게 써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갑은 담보대출 권한을 위임했다면 분명하게 A 토지를 가지고 그것도 금융기관에서 제1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 권한을 위임한다 이렇게 써줬어야 돼요. 근데 그냥 두리뭉술하게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이 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분명히 무권대리인데 병이 봤을 때는 유권대리의 모습을 띠고 있어. 겉모습, 이걸 외관이라고 해요. 유권대리의 외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병이 유권대리라고 철석같이 믿어. 거기에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어.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 갑이 을에게 수권을 한 적이 없어. 근데 명칭을 쓰라고 허락을 했어. 그러니까 대리인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그런 것들이다. 을이 대리인처럼 보이고 그래서 병은 대리인하고 철석같이 믿었고 본인이 거기에 원인을 제공했고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표현대리가 됩니다. 표현대리. 세 가지가 있어요. 수요 표시, 권한 넘은 거, 권한 소멸의 표현대리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구체적인 건 이제 다음 주에 보고 이렇게 표현대리가 성립하게 되면 갑에게 유효라 그랬죠.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1억짜리인데 병이 3억에 샀어. 이게 만약에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고 그냥 무권대리라면 병은 철회할 수 있다고 그랬죠. 철회하는 게 이익이잖아. 그런데 표현대리가 성립함으로써 갑에게 유효가 돼버리면 얘는 철회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을 했을 때 본인에게 바로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즉 직접 상대방이 주장을 해야 돼. 주장. 그래야 본인에게 유효가 돼. 본인에게. 만약에 이 결과가 표현대리가 성립을 했지만 병에게 불이익하다면 병은 굳이 표현대리를 주장할 필요가 없고 철회하면 된다. 철회. 표현대리가 성립했다 하더라도 바로 본인에게 유효가 되지 않아요. 직접 상대방이 주장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억이 아니라 3천에 샀어. 그러면 이때 갑은요,
절대 인정 안 하겠죠, 이거. 아이, 무슨 소리, 난 대출받아고 그랬지. 팔으라 소리 한 적 없어. 무권대리야, 이렇게. 그럼 일단 병은 책임지라고 할 텐데, 갑이 난 책임 못 진다고 버티면 소송이 붙을 거예요. 그죠? 자, 이때 병. 뭘 주장하면 돼요? 표현대리 주장하면 되죠? 주장하면 본인에게 유효하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표현대리를 실제 소송에서 병은 주장을 못 해요. 왜 못한다 그랬어요? 몰라서. 표현대리라는 제도를 몰라서. 또 하나. 아까 위임장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거래 관련. 그죠? 그러니까 이 병은요, 소송에서 표현대리라는 제도 자체를 모르고, 또 하나, 위임장에 거래 관련해서 써 있으니까 이 병은요, 죽어라 유권대리만 주장해요. 뭐만 주장한다고요? 유권대리만 주장해요. 을에게 대리권이 있습니다, 판사님. 제가 분명히 위임장 봤습니다. 보세요, 위임장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거. 거래 관련해라고 돼 있죠? 유권대리만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법원 입장에서 유권대리가 아니라 표현대리가 만약에 성립을 해. 그럼 유권대리를 인정하든 표현대리를 인정하든 갑에게 유효가 되는 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병이 유권대리만 주장하고 있을 때 법원이 판단해 봤더니 유권대리는 성립하지 않지만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본인에게 유효다라고 재판을 해줄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생겨요.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변론주의 때문에. 민사소송은요, 변론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변론주의라는 게 뭐냐? 당사자가 주장한 것만 판단한다. 이게 변론주의예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판단하는 걸 직권주의라고 그래요.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 공부한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제척기간 도가 여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다음 주에 뭘 거예요?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주장한 것만 판단해요. 그러니까 병이 뭐만 주장하고 있다면 당연히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니까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는 주장한 적이 없는 거예요. 주장 안 했으니까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거. 상대방이 유권대리만 주장하고 있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표현대리를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패소를 해요. 법원 입장에서는요, 이걸 판단해서 병을 승소시켜주고 싶어도 병이 주장한 바가 없기 때문에 법원은 결국 유권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병 패소, 이렇게 됩니다. 그 패소한 병은 패인을 분석하겠죠. 아, 내가 민법을 잘 몰랐구나. 그래서 누굴 찾아와? 여러분을 찾아와, 여러분을. 너 민법 공부한다며? 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럼 그때 뭘 얘기하면 돼? 잘은 모르지만 표현대리라는 게 있는데 뭐 이렇게. 그래? 주장을 해. 법원 가서 2심에서 판사님 표현대리라는 게 있는데요? 주장을 해. 그럼 판단해 주겠죠? 그럼 갑은 책임을 져요. 이때 갑은 100% 전적인 책임을 져라. 이 판례. 갑이란 놈이 표현대리가 만약에 성립을 하여 법원이 갑에게 책임을 지라 그러면 갑은 이때 이렇게 보통 주장을 해요. 제가 위임장에 잘못 써준 그 잘못이 있죠. 분명히 자기 잘못 있지. 제가 위임장에 이렇게 써준 잘못이 있으니까 책임은 집니다만 요 놈도 잘못이 있습니다. 병. 무슨 잘못? 확인 안 한 잘못. 누구한테? 나한테 확인 안 한 잘못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잘못이 있는 만큼을 까는 걸 과실상계라고 해요. 교통사고에서 많이 하죠? 서로 과실비로 까고 손해배상 하잖아요. 그게 과실상계야. 그리고 나 책임 감경시켜주세요. 이럴 때 우리 대법원 안 된다.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건 갑은 선의 무과실형. 표현대리가 성립했다는 건 이미 병은 뭐라고요? 선의 무과실형. 그러니까 병이 너한테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일단 세 가지. 직접 상대방이 주장해야만 본인에게 유효가 된다는 거, 유권대리만 주장하고 있다면 표현대리 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 그래서 법원은 표현대리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 세 개 기억해요. 그리고 하나가 더 남았어. 뭐죠?
앞 시간에 봤던 거. 표현 대리 행위가 강행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그냥 무효. 따라서 거기에 표현 대리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냥 무효다. 그 네 가지 기억을 일단 표현 대리 해주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디귿이죠.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 대리 일종인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되겠죠. 6번에 1번은 임의대리권 소멸 사유가 두 개가 있었죠. 원인관계의 종료하고 수권행위의 철회. 그러니까 원인관계 종료 전에도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2번. 자, 권한넘은 표현대리가 나왔는데요. 자, 표현대리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권한넘은 표현대리예요. 권한넘은 표현대리는 얘한테 기본적인 권한이 있어요. 그걸 넘었어. 이게 권한넘은 표현대리예요. 자, 이때 이 기본 권한에 포함되는 행위와 그걸 넘는 행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갑이 을에게 등기를 좀 신청해달라고 서류를 줬어요. 근데 등기 신청하는 행위는 등기소 가서 하죠.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공법상의 행위예요. 그런데 을이 그 서류를 가지고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린다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사법상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기본 권한에 포함되어 있는 공법상의 행위고 팔아버린 건 사법상의 행위니까 기본 권한에 포함되는 행위와 그걸 넘는 행위는 동종도 아니고 유사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표현대리가 성립하느냐의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대법원 성립한다.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다. 기본 권한 내의 행위와 그걸 넘는 행위는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다. 자주 나오는 편 중에 하나. 그게 2번이죠. 옳은 질문입니다. 3번 또 나왔네.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나요?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다고 그랬죠?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내가 책임진다. 그러나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4번 아유 입 아파라. 공동이 아니라 각자. 5번 역시 주둥이 아파. 대리인 기망당했어. 본인이 알았는지 묻지 않고 본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옳은 거 2번. 7번 1번. 갑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어. 을이 재산관리 대리인이야. 그런데 이 을이 갑에게 돈을 꿔준 게 있어. 채권. 그러면 채권자죠. 근데 채무자의 대리인이기도 해. 채무자의 대리인이면서 동시에 채권자야.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을이 돈을 갚는다 이렇게 자기계약 형태죠. 이거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없는데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예외적으로. 본인 허락이나 채무이행의 경우에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할 수 있다 그래.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라고 돼 있죠. 대리인에 대한 채무라는 건 얘가 채무자야. 그럼 얘는 채권자. 근데 그놈이 대리인이야. 결국 채무자의 대리인이면서 채권자. 요 그림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1번을. 채무자의 대리인이면서 동시에 채권자. 이렇게 돈을 갚는다. 자기계약 형태의 채무 이행이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1번 본인이 허락이 없어도 변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죠? 자, 1번은 뭐 금전소비대가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이라고 되는데 묶으면 계약 체결 권한이에요. 그죠? 그 계약 체결 권한 속에 해지할 권한은 없다. 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줬지. 체결된 계약을 해제하라고 대리권을 준 적은 없다 말이죠. 해제할 권한은 없다가 됩니다. 없다. 3번 계약 체결 대리권이죠. 기본적으로 수령, 수동 대리권을 포함한다 그랬어요. 수령, 수동 대리권을 포함한다. 따라서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 4번 여럿이 있을 때 각자들이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 행위로 달리 정했을 때 달리가 뭐죠? 달리 공동 달리 다르게 맞아. 다르게 맞는데 구체적
구체적 의미는 공동. 숙권행위로 갑이 을에게도 병에게도 부탁을 하면서 니들 둘이 공동으로 해라. 법률은 미성년자의 부모는 혼인 중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라. 이렇게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5번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 보존행위를 할 수 있죠. 보존행위만 그러면 안 되지만 보존행위를 할 수 있죠. 8번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그냥 할 수 없는 행위는 그럼 될 거를 꼭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죠. 결국 할 수 없는 행위 이렇게 되죠. 자,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임의대리인은 무제한적인 보존행위와 일정한 범위 내의 이용 계량행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일단 처분행위는 못하죠. 자, 처분행위 못합니다. 또 하나는 이용 계량행위 중에서 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이용 계량행위 중에서 예금을 찾아가지고 주식이나 사채로 빌려주는 행위하고요. 임야를 전을 답으로 형질변경하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할 수 없는 행위예요. 그래서 일단 답은 5번이 되겠죠. 은행 예금을 찾아갖고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사채를 빌려주는 행위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1번에 미등기 부동산 등기하는 거 보존 행위로 된다 그랬죠. 할 수 있는 거 두 개를 외웠죠. 가옥에 수선하고 미등기 부동산에 보존 등기하고 이거 할 수 있죠. 거기에 이제 추가되는 게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매각하는 것도 보존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소위제기로 소멸시키를 중단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갑이 병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채권을요 일정 기간 행사를 안 하면 이 채권이 소멸을 해버려요. 이게 소멸시효예요. 이때 채권을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근데 이 갑이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곧 소멸하게 생겼어. 그래서 갑의 재산관리인 을이 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재기가 있어요. 병을 상대로 돈 반환하라 이렇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고 있을 때 그 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 이것도 보존행위가 됩니다. 4번은 계량행위입니다. 계량행위. 갑이 병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어. 이거를 을이 병한테 가가지고 이자 내놔라. 이자부로 바꿨어. 그러면 갑이 갖고 있는 무이자 채권을 이자부 채권으로 바꿨으니까 계량이 해당이 되고 이것도 허용이 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8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허용되지 않는 행위만 주로 외우시면 돼요. 할 수 없는 행위, 처분 행위 안 되고 이 두 가지. 특히 본인 예금을 찾아가지고 주식이나 사채로 빌려주는 행위 이거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답은 5번이 됩니다. 9번. 갑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을이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다. 을이 대리인이죠. 대리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있어야 대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한정 후견만으로는 대리권 소멸하지 않는다. 2번. 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하여 자신이 매수할 수 있다. 이거죠. 자기 계약. 그죠? 본인이 허락하면 자기 계약할 수 있다. 3번. 갑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숙권행위 철회. 4번. 숙권행위는 분료식이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죠. 묵시적으로도. 부인이 남편에게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두부가 똑 떨어졌어. 그러면 부인이 남편에게 명시적으로 사오라 그러죠. 그게 명시인 거예요. 묵시적은 에이씨 두부가 없어. 에이씨 그럼 남편 알아서 겨야지.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유 밖에 나오려고 무릎이 아파 뒤지겠네. 그럼
남편 뒹굴거리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쫄쫄 굶어요, 잘못하다가. 잘 파악해야 돼, 부인의 그 심리를. 저분이 왜 저러시는지.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남자분들이 저한테 막 뭐라 그래요. 그렇게 사냐? 네, 그렇게 살아요. 사고를 2번 쳐가지고요. 주식으로 1번 말아먹고 보증으로 1번 말아먹어서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5번.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대리 행위를 통해서 체결된 엑스토지 매매 계약에 따른 찬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수령 권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밑에 노트를 보면 한정후견과 피한정후견인 한정후견 개시가 있죠. 한정후견이 뭐라 그랬어요? 이러이러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대. 그러니까 가끔 맛이 가는 거야, 가끔. 그죠? 그거를 2번째 피한정후견이라고 뭐 배우인 배우자 등등등이 신청해서 법원이 개시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후견인을 선임하고 그 후견인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피한정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피한정 후견인. 됐죠? 그 정도. 자, 10번. 갑의 대리인 을은 갑소유 부동산을 의병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했다. 뭐 아까 9번하고 문제는 똑같죠? 1번. 을은 계약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 자, 2번. 을이 병의 기망으로. 자, 잘 보셔야 돼. 을이 병을 기망한 게 아니에요. 을이 병의 기망으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을을 기망한 거죠. 대리인이 기망당했으니까 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취소할 수 있다. 3번. 을이 매매계약서에 갑의 이름을 기정하고 갑의 도장을 날인 유효한 대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어떤 경우? 미리 위임장 따위를 보여준 경우. 그죠? 미리 위임장 따위를 보여줬다면 이미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으니까 계약서에 갑의 이름과 갑의 도장만 찍었다 하더라도 심지어 갑의 이름은 적지 않고 을의 이름과 을의 도장만 찍었다 하더라도 대리행위가 된다. 판례를 했어요. 4번은 을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된다. 114조. 만약에 표시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기의 행위로 본다. 그죠? 그거 말하고 있죠. 물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다시 본인에게 유효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을 위한 것으로 표시하지 않았다면 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답니다. 본다 기억해 주세요. 가끔 미친 또라이가 들어가면 추정한다라고 내는 놈들이 있어요. 자, 5번. 얘가 미성년자야.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대리행위는 얼마든지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을의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갑은 을이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게 됩니다. 5번이 틀렸죠. 11번.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을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뭐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사례 형태로. 1번 아파. 수령할 권한 있다. 2번. 얘가 계약을 해제해. 얘가 땅을 안 넘겨줘. 해제했어.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뤄 병이 해제했고 이 병은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돼요? 갑에게. 을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됐죠. 반대로 얘가 채무 불이행을 했어. 해제는 누가 해? 갑이. 계약 체결 대리권성은 원칙적으로 해제 권한은 없다. 이렇게.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팔았어요. 이렇게 물건을 샀다. 돈을 줬다. 병의 채무 불이행을 이뤄 계약이 만약에 해제가 됐어. 갑이. 이때 병이 받은 돈이 있어서 돌려줘야 돼. 예를 들어 갑이 땅을 사와라. 그래서 샀어. 그래 계약금을 줬어. 그 다음에 갑이 중도금 잔금을 치르면서 땅을 달라 그랬는데 내가 끝내 안 줘. 그 갑이 계약을 해제했어.
그럼 일단 돈 돌려받아야 되죠. 근데 이 병이 을에게 돈을 반환해. 이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이 수령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계약이 해제됐어요. 병이 돈을 반환해요. 그거를 갑에게 반환하지 않고 을에게 반환합니다. 자, 을 이거 수령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없어요. 왜 없어요? 얘 해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해제권 없죠? 해제권이 없으니까 계약 해제의 효과, 반환 되는 돈을 수령할 권한도 없다가 되는 거예요. 해제권이 없기 때문에 해제의 효과로 반환되는 돈 수령할 권한도 없게 됩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몇 번 보고 있죠? 1번 보고 있었나? 2번 봤구나. 3번도 봤구나. 4번.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줬을 때 원상회복도 누가? 갑과 을이. 이 돌려주고 돌려받는 것도 갑과 병 사이에. 을은 안 되고 갑과 병 사이에. 예? 5번. 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이라고 되어 있죠? 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이 있다면 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하고 뭐까지 있다? 연기. 대금지급기일 연기 권한까지 있다. 12번. 갑은 자신의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했고 을은 갑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맨날 똑같네. 그죠? 1. 계약이 불공정해. 이게 불공정해. 얘가 폭리자야. 얘가 피해자야. 공박은 누구 기준? 갑 기준. 공박은 갑 기준. 경설무경험은 을 기준. 그런데 경설무경험, 궁박을 다 을 기준과 틀렸죠? 궁박은 갑 기준. 자, 을은 임의대리예요, 법정대리예요? 임의대리죠. 왜? 문제에서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 임의대리예요. 자,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가 없고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할 수 있죠. 2번 틀렸죠? 갑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선임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3번. 을이 병에게 물건을 매각하고 돈을 전부 수령한 상태에서 횡령했다 하더라도 갑에게는 유효. 그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병의 대금 지급 의무는 소멸한 상태예요. 병은 돈 준 거야. 그죠? 변제 의무는 소멸. 여기서 변제란 대금 지급 의무예요. 을에게 줌으로써 대금 다 준 거야. 따라서 병의 변제, 즉 대금 지급 의무는 소멸했다. 이렇게죠. 4번. 을은 계약 체결 대리권밖에 없으니 해제 권한은 없고 5번. 을이 미성년자 되지요? 을의 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13번에 1번 다시 한번.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는 선임할 수 없다. 단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2번. 복대리는 123조 1항이죠. 그 권한 내에서 누구를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한다. 123조 1항.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틀렸네요. 대리인이 대리가 아니라 본인의 대리. 대리인이 다수. 원칙 각자. 4. 범위를 정하지 않았어. 보존행위 할 수 있다. 자, 5.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은 얘가 제한능력자일 때 을의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도 대리행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 자, 14번. 복대리 그대로 나왔네요. 자, 복대리 머릿속으로 의의와 특징을 다시 한번 쫙 정리합니다.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그죠? 뜻 정확하게 얘기해요.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특징. 을이 병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라 을의 수권행위. 두 번째. 을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병의 대리권은 의뢰 대리권에 종속한다. 의뢰 대리권의 범위가 같거나 작아야 되고 의뢰 대리권이 소멸하면 병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병은 갑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대리 행위할 때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 그죠?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다. 언제나 임의 대리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놈이 임의 대리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복전에 선임할 수 없다. 본인 승장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할 수 있고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져라. 두 번째, 갑이 복대리인을 지명했을 때는 얘가 부적임 또는 불성실하고 을이 그 사실을 알면서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만 책임진다. 에? 법정 대리라면 그 책임으로 복전 선임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만 진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대리인이고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기본이죠. 여기까지. 그 조문 위주로 딱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1번 이거죠. 갑이 병을 지명을 했어. 선임은 누가 하고? 을이 하고. 그러니까 복대리죠. 이럴 때는 요 놈이 부적임 또는 불성실, 알면서 통지 또는 해임을 태만, 요 때만 책임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때가 아니니까 책임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2번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 선임했으니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3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 사망했으니 대리권 소멸, 복대리권도 소멸. 이렇게 되겠죠. 5번 복대리인이 대리행위에도 표현대리가 적용할 수 있는가? 있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이에게 담보대출을 받아와라. 그리고 서류를 줬는데 안 해. 그래서 하지 마. 숙권행위 철회. 근데 서류 회수 안 했어. 갑의 잘못이 있죠. 서류 회수해야지. 그 서류를 병에게 주고 병에게 다시 부탁. 병이 대출을 받았어. 무권 대리죠. 근데 갑이 서류 회수 안 했어. 책임져야지.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복대리인 행위가 있을 때는 129조 권한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 권한 소멸의 표현대리. 표현대리 행위에 대해서도 복대리 행위에 대해서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게 됩니다. 법정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선임할 수 있죠. 무지한 선임권이 있다 그랬습니다. 15, 16, 17은요 표현대리 문제니까 다음 주에 볼 거고요. 18번을 봅니다. 협의의 무권대리. 을이 아무런 권한 없이 갑수 땅을 본인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매각,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 본인에게 유동적 무효. 효력이 없다 그랬죠? 왜 유동적이라 그랬어요? 본인이 요거를 추인하느냐, 추인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효력이 달라진다 그랬죠? 추인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유효였던 것으로 확정이 되고 추인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으면 물어볼 수 있고 특효고는 선악불문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자. 또 상대방은 계약을 뭐 할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고 요거는 선의만 할 수 있다.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추인을 거절해버렸어. 그럼 병은 갑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으니 요 놈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더라 말이죠.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더라 말이죠. 요게 딱 머릿속에 뼈대가 잡혀 있어야 돼요.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 자, 그러면 18번에 기억. 단독행위가 또 나왔네. 자, 기억은 일단 생각하지 말고요. 니은을 먼저 봅니다. 무권대리 행위 추인은 소구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유효라 그랬는데? 그럼 니은 X.
디귿, 무권 대리에 의한 계약의 추인. 자, 갑은요,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승계인에게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무상승.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디귿 옳은 지문이네요. 리을, 무권 대리 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죠. 추인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옳은 지문이네. 자, 니은은 틀렸고, 디귿, 리을은 옳은 지문입니다. 그러면 일단 디귿, 리을 들어있는 건 제껴야 되죠. 틀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디귿, 리을 들어있는 건 제껴. 그럼 일단 2번, 4번, 5번 제껴야 되죠.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3번인데 둘 다 니은이 들어있죠. 그럼 니은은 틀린 게 분명하죠. 자, 그럼 미음을 봅니다.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 거절은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 없다. 있지요? 틀렸지? 3번이네. 그죠? 1번 몰라도 골라지네. 그러니까 1번 같이 낯선 지문들은 건너뛰어야 돼요. 그러면 3번이 답이 나와요. 자, 1번은 우리 알아요. 아까 말씀드렸어. 상대방 없는 단독형의 무권 대리는 절대적 확정적 무효여서 본인은 추인할 수 없다. 하지만 상대방 있는 단독형의 무권 대리는 136조에서 계약의 무권 대리를 적용해서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그거죠. 상대방이 단독행위를 했다고 돼 있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절대적 확정적 무효여서 본인은 추인할 수 없지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 대리 해제권이 없는 을이 해제를 하거나 해제 의사를 수령할 권한이 없는 을이 수령을 하거나 이게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를 할 거야.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옳은 지문이죠. 틀린 건 니은 미음. 19번 무권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본인이 무권 대리를 추인할 땐 전부 추인하라고 그랬죠. 땅 건물을 팔았는데 건물만 추인 원칙이 안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일부 추인했을 때는 상대방 동의를 받아라. 일부 추인, 변경 추인의 경우 상대방 동의를 받아라. 따라서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2번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언제부터 유효? 처음부터. 추인한 때부터 X. 처음부터. 자 3번 갑은 을에게 추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갑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어. 그 사실을 병이 몰라. 그럼 병에게는 추인을 주장할 수가 없어. 병이 알아. 그럼 주장할 수 있어. 이렇게 되겠죠. 안다고 돼 있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으니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4번은 무권 대리인의 계약 상대방 병.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았어. 철회할 수 없다. 철회는 선의만. 5번. 자, 5번은 이런 경우예요. 갑의 후레자식 놈이 지가 직접 무권 대리로 팔질 않고 서류를 훔쳐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서류 인감을 훔쳐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을에게 갖다 줬어. 아저씨, 아버지가 서류 갖다 주래요. 서류를 봤더니 A 토지 매각 서류가 들어있어. 인감도 들어있고 인감 도장도 들어있고 인감 증명서도 들어있고 갑의 신분증도 있고 위임장도 딱 있어. 당연히 을은 갑이 나한테 팔아달라고 부탁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팔았어. 따져봤더니 부탁한 적이 없었어. 그럼 결국 을의 무권 대리 행위가 B의 문서 위조와 같은 B의 기만과 같은 제3자의 위법 행위로 야기가 됐죠. 을에게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도 너는 135조 책임을 져라. 그게 판례예요. 무권 대리인의 책임인 이 135조는요. 무권 대리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도록 법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법정
무과실책임.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판례가 뭐라고 돼 있어요? 을의 무권대리 행위가 무권대리인 을의 잘못 없이 제3자의 기망에 의해서 야기가 됐다 하더라도 무권대리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책임져라. 기억해줘야 돼. 조금 까다로운 표현입니다. 책임져라. 20번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 1.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죠. 추인해야 효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2.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죠. 물어볼 수 있어요. 누구에게? 본인에게. 근데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다시 신주의죠. 3번은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 이행을 청구하려면 일단 갑이 추인해야 되죠. 그 말 없죠. 두 번째 계약 이행 청구가 이 135조예요. 135조 무권대리인 책임 중에는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계약을 이행하던가 손해를 배상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무권대리인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었어야 돼요. 즉, 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병만 나중에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져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 추인도 하지 않았으니 갑에게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고, 병은 악의였으니 무권대리인에게도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도 저도 안 된다. 이도 저도. 그게 3번. 5번 추인하게 되면 언제부터 유효? 계약 시에 소급해서. 그러나 누구의 권리를 하지 못해? 제3자. 이때 제3자는 본인이 추인을 하기 전에 본인과 거래한 제3자. 추인 전이니까 선악불문하고 등기까지 갖춰라 그랬죠. 제3자 권리를 하지 못한다. 5번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아니까 뭐야? 악의죠. 악의는 철회할 수 없다. 21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의 땅과 임대차 계약을 병과 체결했다. 무권대리죠. 갑이 추인하지 않으면 갑에게 효력이 없고, 2.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고, 3.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즉 악의라 하더라도 최고할 수 있고. 기간 단축이니까 변경추인이다. 병의 동의를 받아라. 병의 동의 없다면 추인은 무효다. 갑이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 이렇게 되겠죠. 소급해서 유효. 3번. 자, 사례 형태로 계속 나옵니다.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팔았다.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팔았는데 갑이 죽었고 단독 상속했다. 을은 추인 거절할 수 없다. 을은 갑으로부터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을 상속받았어요. 그 중에서 추인은 할 수 있어. 그러나 추인 거절은 못해. 말 바꾸는 거니까. 처음에 을은 병한테 유권대리라고 말하고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자기는 무권대리였다. 나 추인 거절한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니까 할 수 없다 말이죠. 추인 거절을 못한다. 2.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도 상대방 되지요. 갑이 추인할 때 갑은 을에게 할 수도 있고 병에게 할 수도 있죠. 무상 상대방에게 할 수 있다. 2번 X. 3번 갑의 추인은 당연히 무권대리라는 걸 알고 추인해야 되죠. 을이 팔아먹고 을이 받은 돈을 갑에게 줬는데 갑이 수령하는 게 추인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을이 팔아먹었다는 걸 숨기고 용돈이라고 줬어. 그래서 받았어. 이걸 추인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추인할 것. 무권대리가 있다는 걸 알고 추인할 것. 그렇죠? 자, 4번. 또 나왔어요. 갑이 을에게 추인했어. 근데 병이 아직 몰라. 그럼 병에는 대항할 수 없다.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4번. 옳은 지문이죠. 자, 5번. 을이 미성년자예요.
갑이 을의 대리 행위 추인을 거절했어요. 자, 아까 무권 대리인의 책임. 무권 대리는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을 때, 상대방의 선이 무과실이란 걸 전제로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거라 그랬는데, 얘 책임지려면 책임질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 즉, 행위 능력자여야 돼요. 따라서 아버지 땅을 몰래 갖다 팔아먹은 8살짜리 미성년자. 상대방은 책임지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5번. 을이 만약 미성년자라면 갑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병원을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렇게 기억하시죠. 답은 2번. 23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의 이름으로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등기까지 해줬어요. 자, 요 문제는요, 조금, 판례가 조금 복잡해요, 요거는. 갑 소유 땅을, 몇 번이야? 23번. 아무런 대리권 없이 을이 병에게 대리행위로 팔고 등기까지 넘겨줬어요. 그런데 이때 갑이요,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을 상속받았어요. 이때 을은 추인은 할 수 있으나 뭐는 못한다. 추인 거절은 못한다 그랬죠. 자, 여기서 먼저 이 매매, 유효 무효, 이 매매, 갑이 사망하여 을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을 때 이 을병 매매, 유효 무효, 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무효예요. 왜 무효야? 갑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계약은 무효예요. 갑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안 했으니까. 됐죠? 두 번째, 을은 추인 거절 못하지요. 추인 거절 못한다는 건 말소 청구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 등기는 유효. 따라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정한테 받아서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을은 그러면 말소는 청구 못하지만 남의 땅 생했으니까 사용료 내놔라 할 수 있다 없다? 이것도 안 된다.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거니까, 병이 소유권 취득한 거니까 병은 부당 사용이 아니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매매 자체는 무효지만 을은 추인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병등기는 유효가 되고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을은 병에게 말소 청구 못하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번 갑병 매매는 무효예요.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병등기는 그러나 유효해요. 그죠? 왜? 3번은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더 이상 부당이득이 아니야, 병이 사용하는 것은. 그래서 4번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정에게 넘겼다.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24번 무권대리인 을이 갑의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 등기를 맞춰줬다. 자, 을병사의 계약은 무권대리니까 갑에게 효력이 없죠. 자, 갑은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지요. 3번 병이 을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지요. 악의죠. 악의니까 철회할 수 없지요. 4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어요. 5번도 을이 갑을 단독했어요. 두 가지.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기억하죠?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없다. 기억하셔야 돼. 네, 기억하셔야 돼. 그렇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오타가 있었어요. 이게 24번이죠. 370페이지. 아, 짜증나. 370페이지를 보면 24번의 해설이 있죠. 24번에 5번을 봤더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돼 있죠. 근데 밑에 핵심 이론 정리에 3번을 가면
본인이 사망하여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라고 돼 있고 잘 나가다가 동그라미 2번. 본인이 사망하여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무권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추인 거절권 행사할 수 없으므로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가서 갑자기 이때 뭐야 도대체. 없다로 바꿔주세요. 거기 없다. 370페이지 24번 핵심 이론 3번에 동그라미 2번 끝. 청구할 수 있다를 없다로. 잘 나가다가 거기가 있다로 돼 있어. 아우 짜증나. 한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오타가 있던데 아우 징글징글해요. 네. 돌아와서요. 25번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수요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했다. 기억. 을이 갑을 단독 상속. 추인 거절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따라서 추인 거절할 수 없다. 5. 니은 병이 최고였어.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았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추인 거절 본다. 두 개 기억하셔야 돼요. 추정한다 아닙니다. 디귿 병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 이행 청구 소송에서 병이 뒤져라 유권 대리만 주장하고 있어. 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현들의 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되겠죠. 리얼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병명으로 등기가 되었을 때 갑이 무권 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때 병은 을의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수험생들이 이거 굉장히 당황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물권법을 가면요 등기 추정력과 연결이 돼요. 자, 등기 추정력이란 등기가 되면 일단 등기된 대로 권리관계가 존재한다 라고 인정하는 게 등기 추정력이야.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무슨 토지예요? X부동산이죠. X부동산에 원래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을이 지멋대로 팔아먹고 등기를 이렇게 넘겨준 거죠. 그죠? 이렇게 넘겨줬어요. 자, 이때 일단은 등기가 돼 있으니까 병은 권리자로 추정을 하고요. 병은 일단 소송에서 이걸 누가 증명해내냐의 문제가 남는 거예요. 갑하고 병 사이에 소송이 붙으면 병이 내가 정당하게 사가지고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갑이 병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되는지 소송에서 증명의 문제가 생기는데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권리자로 추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요 병은 권리자로 추정을 해요. 그리고 매매한 걸로도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갑이 매매한 적 없다. 병은 소유권이 없다. 증명을 해야 돼요. 더군다나 중간에 뭐가 끼어 있어요? 을. 대리인이 끼어 있죠? 이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했고 등기가 넘어갔다면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을 해버려요. 우리 대법원이. 뭘 추정한다고요? 대리권의 존재. 그러니까 결국은 갑이 무권 대리임을 증명해야 돼. 이렇게 돼 있으면 뭐도 추정된다고요? 대리권의 존재까지 추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병이 을이 유권 대리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등기가 돼 있으면 대리권의 존재가 추정되니까. 추정된 건 증명이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추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을이 무권 대리임을 증명해야 돼요. 갑이. 오늘 등기 추정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기 추정력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옳은 것을 고르라 했죠. 자, 기억 옳은 지문이죠. 니은 옳은 지문이죠. 디귿 틀렸죠. 자, 그럼 이것만 갖고 디귿을 일단 제껴. 2번, 3번, 5번 제껴.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4번이죠. 이렇게 고르는 거야. 그럼 기억 니은 옳은 거고 리을만 OX 판단하면 되죠. 이땐 찍어야지. 모르면 어쩔 수 없이. 1번 아니면 4번 찍는 거야. 줄이는 거야. 틀릴 확률을. 아시겠죠? 자, 오늘 하나 추가. 등기가 되어 있으면 권리가 추정되면서 대리인에 의한 경우엔 대리권도 추정되니까 증명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병이 을의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반대로 갑이 을이 무권 대리였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등기 추정력 때문에. 옳은 것은 기억, 니은 2개. 6번 갑은 을의 모친으로서 X토지 소유자 권한 없는 을이 자 아버지 걸 팔아먹은 게 아니라 엄마 걸 팔아먹어서 이 자식이 팔아먹다 이제 엄마 거까지. 갑은 을의 모친으로서 X토지 소유자자 권한 없는 을이 병은행과 공모하여 대출계약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간명의로 위조한 다음에 X토지의 병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1억을 대출받았다. 어쨌든 무권대리가 있는 거죠. 근데 병은행이 공모했다고 돼 있죠. 그럼 얘는 무권대리라는 걸 안다는 거죠. 악의. 자, 일단 무권대리니까 갑병 사이 대출계약은 무효가 되고요. 따라서 병 등기도 무효가 되겠죠. 따라서 갑의 입장에서는 병의 무효 등기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를 방해당하고 있으니까 방해를 제거하라 말소 청구할 수 있겠죠? 방해 제거 청구가 됩니다. 만약에 4번 갑이 을의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언제부터 유효? 소급해서 유효라고 그러죠. 소급해서.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를 한 것을 본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유효. 자, 여기서 오늘 미리 우리 시험범에 있는 추인 3가지를 완벽하게 구별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구별 좀 해보자. 첫째로 나오는 게 무권대리 추인이 나와요. 자, 무권대리는요, 본인에게 유, 동, 적, 무효. 본인에게 무효는 무효인데 불확정적 무효예요. 이거를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처음부터 유효였던 걸로 확정이 돼요. 처음부터 유효. 두 번째, 가장매매와 같은 가장매매 무효죠. 무효 행위를 당사자가 알고 추인하면 이때는 이게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행위로 본다. 뭘로 본다고요? 새로운 행위로 본다. 그 가장매매 같은 걸 추인했을 때는요, 그 가장매매가 유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 계약한 걸로 보는 거예요. 새로 계약한 걸로. 이게 무효행위의 추인이에요. 추인. 세 번째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란 뭐가 있죠? 제한능력자의 행위, 착오에 의한 행위, 사기, 강박에 의한 행위예요. 이거 일단 유효죠. 근데 취소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무효가 될 여지가 있는 유효. 무슨 유효라고 그럴까요? 유동적 유효라고 그래요. 이거를 추인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해. 자, 취소할 수는 있는 행위를 추인한다는 건 지금 뭐 제한능력자라든가 착오나 사기 강박을 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죠. 취소권이 있잖아. 그 포기하는 거예요. 나 취소 안 할래. 이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에요. 취소권을 포기했죠. 더 이상 취소 못하지. 유효로 확정. 이렇게 되죠. 자, 이때 무권대리는 처음부터 유효가 되니까 소급이죠. 가장매매 추인은 새로운 행위를 보니까 장래효죠. 그죠? 이거는 소급이다 장래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유효가 유효로 확정되기 때문에 소급효다 장래효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세 가지를 기억하셔요. 세 가지를. 그러면 다시 갑이 을의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 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가야지. 처음부터 유효. 이걸로 가면 안 되지. 이건 무효 행위 추인이니까. 그죠? 4번 틀렸죠. 5번. 갑이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고 돈을 갚았어요. 채무 인정했으니까 뭐예요? 추인. 그죠? 따라서 갑은 을에 추인하고 변제했으니까 당연히 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야지. 틀린 건 4번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예, 그래서 오늘 진도 나간 거 무권대리까지 살펴봤는데 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법 총칙 부분은 공부할 때는 굉장히 힘든데 기출문제 풀어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죠? 문제가 똑같이 나오니까 그 자주 나오는 유형들을 위주로 정리해 두시면 실전 가서도 실수 없이 얼마든지 푸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에 이제 표현대리 문제 3개 하고 무효 취소 부관하고 계약법 총론 일부 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